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길 두려워하는 질문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2의 IMF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될까? 이 질문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은 1,400원대에 근접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급 침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조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자극하는 전조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 위기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의 역설입니다. 위기 전조는 항상 먼저 보이지만 대부분은 체감되지 않습니다. 위기란 알고 보면 이미 늦은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제2의 IMF 가능성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경제 구조와 지금의 구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달러 부족, 과도한 부채, 부실 기업 구조,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은 다시 큰 세 가지 취약 지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불안.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셋째,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의 약화. 이 조합은 과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IMF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IMF 당시 사람들은 위기를 국가 단위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개인 단위 위기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측되는 전조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 심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전조는 부채의 한계에 도달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 수준이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부채는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일 수 있지만 너무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동산 시장의 체력 고갈입니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최대 60% 감소했고 금리 인상기로 인해 레버리지의 이익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적 기반이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업 투자 축소와 청년 체감 실업률 증가. 기업은 미래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채용을 줄입니다. 채용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더 줄입니다. 이건 심리 공황 루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심리 공황 루프, 즉 불안이 경제를 흔들고 흔들린 경제가 다시 사람들의 불안을 키우는 순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심리 반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는 숫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야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그 행동은 왜 위험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인이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세 가지 실수가 등장합니다. 이 실수는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이후에도 반복됐고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수들을 차근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정의 심리입니다. 설마 진짜 위기가 오겠어? 내 주변은 아직 괜찮은데. 이런 태도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정적 소비입니다. 불안할수록 인간은 소비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비는 절대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위기일수록 감정 소비는 곧 피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기대심리입니다. 떨어졌으니 곧 오르겠지. 이렇게 시장을 희망으로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지만 판단은 숫자로 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할 때 더 냉정해지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판단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둡니다. 상위 1%의 행동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기 때, 돈이 묶일 때 그들은 오히려 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위기 초기의 기회 포착입니다. 위기가 심해질수록 자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심리정보, 행동 루틴. 이 구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위기 감정 통제입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환율, 금리, 부채 이 세 가지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소비 통제 자동화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위기일수록 소비를 낮추고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부자 행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지키기보다 흐르게 하기를 우선합니다. 이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신호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각 개인의 배응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은 우리 자산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보이심내약입니다. 감사합니다.